여러분들은 꿈꾸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저도 이 고민을 항상 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찝찝함만 남겨놓은 채 또다시 일상으로 뛰어들죠.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허전한 마음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정표나 나침반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책은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떠오른 영감을 101가지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그는 산다는 것의 의미, 즉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중 산을 오르는 11가지 방법은 각자가 직면한 인생의 산을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 인생의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등산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기에 마음에 더 와 닿고 강렬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꿈과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꿈과 성공의 정상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 산이 더 멋져, 저 산이 더 쉽겠는데 이런 타인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많은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산이 참 많습니다.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동네 뒷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타인이 제시하는 정상, 즉 다른 목표나 기회들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책임이 따를 때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관과 열정을 따르는 순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내가 오르고 싶은 산을 정했으니 망설이지 말고 출발합시다. 산은 멀리 보면 멋있고 재미있어 보이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몇 겹의 길이 목적지를 에워싸고 있거나 숲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기 십상이며 지도상으로는 명백해 보이던 것도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 그러니 오솔길이든 샛길이든 가리지 말고 더듬어 가야 한다. 오르고자 하는 정상과 언젠가 마주하게 될 때까지. 자, 이제 우리는 각자가 정한 산을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목표를 상상만 해도 먼 미래에 성공한 자신을 떠올리니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고 길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그냥 해낼 것만 같았는데 말이죠.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을 믿고 계속 올라가 보기로 합시다. 아무리 독창적인 것을 꿈꾸더라도 언제나 똑같은 꿈을 그보다 먼저 꿨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자취는 산을 오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적절한 자리에 설치된 로프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다져진 오솔길, 길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들을 쳐내고 앞서간 사람들의 흔적 덕분에 산에 오르는 길은 한결 수월해진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며 그 경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분명 누군가는 시도를 했거나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마련이죠. 저자는 인생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남긴 흔적 덕분에 길을 잃어 헤맬 일도 멀리 돌아갈 일도 없이 한결 수월하게 정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위를 둘러본다. 낭떠러지는 물론이고 눈에 띄지 않는 갈라진 틈이나 풍상에 닿아 얼음처럼 미끄러워진 바위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발 디디는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으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향한 여정에는 항상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능한 위험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날씨나 경로의 난이도,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처럼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정말 그 위험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목표 달성은 단순히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 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른다는 목표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동안 펼쳐지는 무수한 볼거리 앞에서 이따금 멈춰 선다고 큰일이 날 것까진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시야는 넓어진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사물을 발견해 보면 어떨까? 목표는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자는 성공의 여정은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변화와 아름다움에 주목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에 너무 집중하여 여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한 여정 중에 마주치는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이러한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몸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삶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러니 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 발길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쉬이 피로해지고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 반대로 너무 늑장을 부리면 어둠이 내려 길을 잃는다. 경치를 즐기고 시원한 계곡물을 마시며 자연이 선물하는 넉넉한 과실을 즐기되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초입니다. 적절한 자기 관리와 건강 유지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죠. 우리가 종종 후반에 지치고 피곤해져 포기하는 이유는 체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즐거움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끊임없이 난 해낼 거야 하고 되뇌 필요는 없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산을 오르는 긴 여정 동안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아의 지평을 넓히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면 된다. 집착은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앗아갈 뿐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저자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여정은 외부적인 확증보다는 내면의 힘과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자신을 강박적으로 다그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자신을 믿고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 성장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저자는 우리에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생각보다 멀다. 가깝게 보이던 길도 계속 멀게만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된다고 마음먹으면 그런 것쯤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철저히 준비했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어렵고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몇 킬로미터에서 극심한 피로와 고통을 느낄 때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독려하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또한 대학 입시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도 창업가가 사업의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도 모두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멀리 내다보세요. 어쩌면 정말 정상까지 다 왔을지도 모릅니다. 정상에 오르면 울고 손뼉치고 큰 소리로 외치자. 나는 해냈다고. 바람에 영혼을 씻고 달아오른 몸을 식히고 땀에 절어버린 피로한 발을 쉬게 하고 눈을 크게 뜬 채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자. 한때 꿈이며 머나먼 이상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린 해냈다. 그것도 아주 멋있게. 드디어 그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간 고민하고 걱정하며 장애물을 헤쳐나간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의 여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취한 성공은 지난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며 우리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죠. 여러분은 당당히 성공했고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스스로에게 말해두자. 남은 생애 동안 지금의 경험이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리고 약속하자. 또 다른 산을 찾아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겠노라고.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도전과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했고 이는 다음 여정의 큰 자산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여정에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도전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정상에 우뚝 설 테니까요. 그렇다. 우리의 경험을 남들에게 들려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리내어 알리면 그들도 각자의 산에 오를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그 경험을 인생의 후배들에게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정상에 도달했듯이 후배들도 꿈과 성공을 향해 따라올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는 11가지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꿈과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 단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삶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자신만의 경험으로 만들어갈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토크의 채음이었습니다.